대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던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당의 연대가 일찌감치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에 동원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구조 문자를 보내 구출됐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에다 취업 준비에서조차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이 여러 지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청년수당에 회의적입니다. 제14회 대구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엑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심각한 취업 대란에 취업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겨운 청년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요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어느 지역보다 청년 실업과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데도 청년 수당 도입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일자리 부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쉽지 않은 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구직기간만큼 생활비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취업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좀 취업이라도 마음 좀 놓게 이 기간 동안에 돈 걱정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해 줘야지.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부산시도 최근 부산형 청년수당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라며 청년층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최근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 세대, 청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올 초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시에서는 그 청년 수당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 정책보다 청년들이 좀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지난해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은 1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고 해마다 7, 8천 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 인구 유출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함께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전략적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으니 탄핵 때문에 분당한 바른정당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만 쏙 뺀 채 바른정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지며 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출마 자격조차 없고 보수를 대표할 수도 없다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청산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적과 아군이 없어야 있습니다. 다 함께 가야가 지금부터는 친박 청산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친박 팔적 숙성하는 게 그게 선행돼야 돼. 최경환 서청원 둘만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윤상열 1년 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합칠 명분이 없지. 정치권에서도 보수 대표라는 명분을 차지해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 결국은 대선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을 놓고 삽과 싸움을 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보수 단일화가 성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대선 이후를 보면서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재편이 불가피할 텐데 그때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두 정당의 연대 가능 여부는 앞으로 보여줄 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와 최대 500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자금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변수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바로 감금해 성매매에 동원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 동안 감금했는가 하면 돈을 받고 사고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주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 여성 2명이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방 안에는 성매매 흔적이 발견됐고 모든 창문은 짙은 색으로 가려 있습니다. 감금된 여성이 기록한 종이엔 날짜와 성매매 횟수, 60번을 채워야 풀려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태국 여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최근까지 경주와 울산의 숙소에 감금돼 성매매에 이용됐습니다. 이들은 마사지 일자리나 성형수술 관광을 소개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여권도 없고 지리적 여건도 어두워서 남성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감금 성매매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한국에 오자마자 감금된 여성은 다음 날 바로 친구에게 문자로 구조 요청을 했고 성매매에 동원됐다가 일주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 동안 감금돼 노예 같은 생활을 지냈고 일당들은 웃돈을 받고 여성들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한 현지인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4.12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광권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상주의 한 식당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상주군이 의성, 청송, 시장 군수와 만남을 갖고 자신의 당 후보인 김재원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모임의 성격과 실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모의가 있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와 대리점의 이중 구조 속에서 열악한 택배기사들의 상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택배기사 노조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해고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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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15시간씩 택배 배송에 여념이 없던 택배기사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경주 택배기사 이모 씨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이 씨처럼 계약 해지를 당해도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해고는 저희들은 이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다시 CJ 들어오기도 힘들어지거든요. 택배기사들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인 40시간보다 2배 넘게 일하면서도 법정 근로자가 아닌 탓에 점심시간도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치료비라든지 재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도 대부분 배송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택배 기사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 데 반해
택배 회사의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94% 급증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기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법 제정과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배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를 살피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여 년간 전력 계량기 생산에 매진해오던 이 업체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130여 개 업체들이 에너지 자족단지를 만드는 국비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을 통해서 많이 조달할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14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는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도 많이 참가해 기대감을 주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기업들도 작년보다 배 이상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이 가진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that has really ambitious renewable energy targets in there. I've obviously enjoying my stay in the city of Daegu, and it was very interesting. I had a meeting with the Mr. Kwon.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도 이 그린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 전기차 특별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율형 전기자동차로 가야 하고 이 기술은 에너지 산업과 융복합 기술로 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원전 추가 건설 반대를 선언한 가운데 효율은 높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교 입학에 적용하던 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배정을 2018학년도 고2부터 적용해 형제 자매 가운데 추천 배정고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으면 셋째는 희망할 경우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는 대고외고 입학 전형 가운데 영어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4.12 국회의원 재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오늘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방송 초청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후보 3명은 초청 토론회, 4명의 후보는 10여 분의 연설로 진행됐는데요. 엄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는 수십 년간 여권 국회의원들을 배출시켰지만 체감되는 경제 활성화는 부족했다며 새로운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유민주당 김재원 후보는 탄핵 정권의 보좌진으로서 심경을 밝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또 보수 정치를 재건해 보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탄핵 국면 속 진짜 보수 논쟁도 등장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겨냥해 한국당의 무책임을, 김재원 후보 또한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완벽하게 실패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권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권력 집착적인 김영태, 김재원 후보 간 폭로전도 있었습니다. 보좌진 급여 착복 비리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소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가자 코리아당의 류승구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 탄핵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무소속 배익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를 다 휩쓸어내고 국회의원을 뽑고 공상단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다 쫓아내서 이는 세계의 소중한 유산, 한국의 빛, 지역의 긍지를 넘어 실제 지역에서 그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적 파생되어갈 창조 효과만도 누구도 미리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불복성으로 무소속 출마한 박완철, 성윤환 두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겨냥한 새 인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말로만 책임진다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농촌 현장을 잘 아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선 때보다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 성윤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열정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재선거가 오는 12일, 사전투표는 오는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표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드 피해 지역 정부 지원 사업 9개 가운데 대구 성주간 경전철 건설은 사업비 5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을 대구시와 경상북도 성주군이 충당해야 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요 예측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으면 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드 배지철의 성주투쟁위원회는 대구 성주간 경전철이 무사히 추진되리라고 믿는 성주 군민들은 없다고 비난하면서 성주 군수는 부역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북 지역 기업체 피해가 16곳에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기업체 피해를 조사한 결과로 유형별로는 통관 지연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송금 지연과 수출 계약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자동화 설비업체가 주로 피해를 입었으며 화장품이나 식품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송군이 시행하는 1000원 택시 사업이 국민이 뽑은 행정서비스 정부 3.0 대표 브랜드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청송군 10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서 운행돼 교통 약자를 위한 모범적인 농촌형 교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2015년부터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1km 이상인 8개 읍면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안동시 옥동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어지는 순환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마주오던 레미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이 도로 옆 5m 아래 밭으로 추락하면서 운전자 50살 김모 씨가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44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지를 비관해 강물에 뛰어든 여성을 임용 3개월 된 신임 순경이 구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촌지구대 소속 이동규 순경이 수색 끝에 아양교 부근 금호강에서 33살 A씨를 발견한 뒤 강물에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이 순경은 경찰관이라면 해야 할 일을 했고 물에 빠진 시민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대구 북구청 조례가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도서관에서 수익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과 문화재단 결산 보고를 구의회에서도 하는 방안을 추가한 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과 지역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